자,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뭔가 매끄럽지 못하네, 제가. 자, 계속 진행해 보죠. 그럼 잘 봐.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 이건 사실 통합과학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나 그래도 문제에서 정확하게 너에게 속력을 물었는지 속도를 물었는지 잘 구분해 주셔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방향 변화가 방향이 일정하다. 그럼 사실 어때? 방향이 일정하면 사실 같은 내용을 묻는 거고, 그냥 크기 위주로 묻기 때문에 방향이 일정해. 그럼 보통 크기 위주로 물체에서 묻는 거라, 미안해. 내가 막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기 막아놨어. 자, 그래서 얘는, 크기는 같다. 크기는 어떻다? 속력이나 속도나 같다라는 것만 좀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운동. 운동이라는 건 몇 가지가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작용해도 물체는 운동할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정지해 있거나 또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 힘이 작용했다면 물체는 속력이나 방향이 변하는 운동도 하죠. 변화 운동을 하죠. 자, 얘를 우리가 통칭 뭐라고 그래? 등속도 운동. 얘는 우리가 얘에 의해서 생기는 운동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운동은 크게 등속도 운동이냐 가속도 운동이냐로 구분할 수 있고, 힘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도 얘네들은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건 운동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고, 힘을 받으면 속력이나 방향이 바뀌는 운동은 운동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죠. 그래서 뉴턴의 실험을 통해 알아낸 결과죠. 질량 m 물체를 F라는 힘으로 밀었더니 어떻게 됐다? F라는 힘으로 밀었더니 등가속도 운동을 하더라. 이때 이 가속도의 크기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죠? 가속도와 힘의 상관관계, 가속도와 질량의 상관관계를 보니, 만약에 질량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이 가속도가 힘에 작용한 알짜힘에 정비됐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고, 자, 그 다음에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네? 그러면 가속도라는 건 질량이 늘어나는 만큼 x분의 1 형태로 정확하게 정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a는 뭐분의 뭐죠? m분의 f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 분수의 형태, 이런 형태 안 좋아한댔지? 킹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의 형태로 f, 정확하게 시그마 f는 MA의 형태로 표현한다 라고 했었죠. 이건 지난주에 했었지, 그치? 자, 그러면 물체 운동을 등속도냐 가속도냐로 분류할 때 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물체가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구부러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잉 가고 있어요. 이걸 등속도 운동인가요? 가속도 운동인가요? 가속도 운동이랬죠. 왜? 뭘 바꿨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려면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다. 선생님, 위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감소, 정지, 반대로 증가하거든. 나 위로 던졌는데 왜 다시 방향이 아래로 바뀌어? 뭘 받았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을. 그러니까 결국 방향을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당연히 이렇게 등속 원운동. 요즘 원운동을 잘 내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등속도야 가속도야? 당연히 원을 그리려면 매 순간 얘는 원의 접선의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날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얘가 원운동을 하는 이유는 매 순간 원의 중심으로 무슨 힘이? 중심을 향해 작용하는 요 힘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수직 방향한, 운동 방향과 수직인 요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하죠. 힘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이다. 그러니까 물체 운동은 간단하게 등속도냐 가속도냐, 힘을 받지 않았느냐 받았느냐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가속도의 정의를 먼저 빠르게 확인해 볼까요? 가속도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 암기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으나 가속도라는 건 정의를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본식이 뭐죠? A는 기본식만 쓸게.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건 뭐야? m분의 f는 실험을 통해 알아낸 뉴턴의 결과물이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의는 사실 이게 정의야, 정의.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내가 가속도를 알고 있다면 얘는 앞으로 미래에 무슨 운동을 할지 다 예측할 수 있다고.
미래라고 뭐 되게 장황하게 또는 과거에 어떤 운동을 했는지도 다 되돌려봐서 분석할 수 있겠죠. 자, 단위 먼저 볼까요? 단위는 뭐죠?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자, 가속도의 정의는 뭐다? 써드리고 시작하죠. 물론 정의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너무 중요하면 시간당 속도 변화예요. 속도 변화라는 건 보통 변화라는 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거잖아, 그치? 자, 선생님 시계 2초 5초 몇 초 흘렀죠? 3초 어떻게 알았어? 그냥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면 얼만큼 변했는지 알 수 있잖아. 자, 그러니 속도 변화라는 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면 이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했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가속도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서 2m per sec 제곱이다. 무슨 뜻이야? 1초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 1초당 속도가 2m per sec씩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면 1초 있다. 2m per sec. 2초 있다. 4m per sec. 3초 있다. 6m per sec. 10초 있다. 20m per sec. 20초 있다. 40m per sec를 다 예측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 5m per sec 제곱이다. 그럼 1초당 속도가 마이너스 5씩 감소하고 있죠. 심지어 이런 건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자,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10m per sec로 출발을 했는데 가속도가 왼쪽으로 2m per sec 제곱이었어요. 자, 10m per sec 너무 크다. 5m per sec였네요. 이렇게. 그러면 잘 봐. 얘가 1초 속도, 0에서 1초 속도가 얼마가 돼? 5m per sec가 되고 2초 어떻게 돼? 정지하죠. 그러다가 3초 어떻게 돼? 3초 마이너스 5m per sec로. 그럼 봐봐, 여기서 딱 힘이 일정한 힘, 마찰 저항이 없고 딱 일정한 힘에 의해서 가속도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 동일한 위치를 지나면 항상 속력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를 지나면 얼마? 마이너스 10m per sec. 여기가 4초죠. 5초일 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를 마이너스 15m per sec로 운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속도를 알면 얼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 어디서 무슨 운동을 하고 있을지 또는 어느 위치에 얼마의 속력으로 있는지를 다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를 아는 게 중요하고, 심지어 고난도 유형은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잖아. 가속도가 예를 들어서 t분의 v래. t0분의 v래. 무슨 뜻이야? t0당 속도가 v씩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한다는 뜻이잖아. 방향에 따라. 그쵸? 그럼 만약에 2분의 t0가 지나면 2분의 t0가 지나면 속력은 얼마? 2분의 v씩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러니까 가속도의 정의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힘이 뭘 만든다? 가속도를 만들잖아. 일정한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일정한 뭐가 생기는 거죠? 일정한 가속도. 우리가 이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했지? 이거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등가속도 운동. 자, 등가속도 운동의 방정식을 빠르게 확인해 보죠. 자, 가속도식과 함께 1번식은 뭐야? V는 V0 플러스 AT. 너무 중요해요. 2번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고, 자, 3번식은 뭐가 없어? 시간이 없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됩니다. 자,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뭐야? 평균 속도식이에요. 여기다 쓸게. 평균 속도라는 건 그냥 걸린 시간분의 변이죠. 그냥 전체 총 걸린 시간분의 변이를 평균 속도로 연산하는데 등가속도 기준으로는 변화율이 일정하잖아. 그치?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그럼 일정하게 변할 때 평균은 사실 처음과 나중을 더해서 반을 딱 자르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했기 때문에 평균을 알아낼 수 있죠. 이해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5개의 공식이 필수 암기예요.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가속도식과 평균속도. 두 식만 조합해서 웬만한 문제는 잘 풀려. 근데 이제 안 풀리는 애들은 이런 애들 같이 쓰는 거지. 기본은 평균속도랑 가속도를 기반으로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푸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지. 처음 속도가 0일 때.
처음 속도가 0이면 어떻게 돼? V는 AT가 되고 V는 AT가 되고 S는 2분의 1 AT의 제곱. 그러니까 Y는 AX제곱의 2차 곡선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프가. Y축이 S고 X축이 시간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된다고.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뭐야? 1초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1초 1m 가면 2초에 4m가 있고 4초에는 3초에는 9m가 있고 4초에는 16m가 있고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잘 정리해 주시고 이건 이따 다시 해볼게요. 자, 다음에 3번 시간 어떻게 되죠? 2AS는 V제곱이 됩니다. 처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공식들이 빠르게 정리가 돼야 된다. 자, 처음 속도가 0인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과정에서 걸린 시간은 A분의 AS가 되고 나중 최대 순간 속도는 루트 2AS가 된다. 이건 필수 암기입니다. 필수 암기. 자윤학화 운동이면 뭘로 바꾸면 돼? 이게 만약에 낙하다. 그럼 뭘로 바꾸면 돼? A를 G로. 그쵸? 그 다음 이동거리 S를 보통 뭘로 주죠? 떨어진 높이 H를 주지. 이렇게만 변경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13579 이런 것도 가능하댔지. 어떤 물체가 이런 식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시간이 예를 들어 0V, 2V, 3V 이렇게 간대. 그럼 걸린 시간도 0, T 일정한 시간, 2T, 3T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럼 이걸 대입하면 전부 다 V와 T가 누구에 관한 함수가 돼? 이동거리 또는 변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함수가 되죠. S.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원점에서 2배가 되려면 속도가 걸린 시간이랑 속도가 2배가 되려면 이게 안에 있는 애가 4배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게 4S여야 되니까 3S 3배가 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9배가 돼야 되니까 이게 전체가 9S 그럼 얘가 5S 7S 13579 항상 만족한다. 잘 쓰면 되게 쉬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상대속도. 상대속도 뭐죠? 내가 본 제 속도 VAB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VAB는 VB-VA인데 이게 가속도 운동의 상대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경사면의 가속도 누가 결정해? 기울기, 경사각이 결정하죠. 그러면 동일한 경사면이라는 건 항상 가속도가 어떻다? 같다. 자, 여기에 A가 있어. 정지. 곧 출발하겠지? 마찰 저항 없습니다. B가 있어. 얘를 V0로 운동하는 상황이야. 둘 사이 거리가 S야. 그럼 둘이 만나는 시간이 얼마죠? 둘이 만나는데 걸린 충돌 시간은 무조건 그냥 둘의 상대 속도분의 둘 사이 거리를 외우는 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세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매 순간 둘의 상대 속도가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거를 가속도를 A라고 하고 시간 T에 따라 따지면 VAB가 어떻게 돼? VAB는 B가 본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V0 플러스 AT가 되고 얘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돼? AT가 되지? 이렇게. 1번식의 형태로 쓴 거죠. 1번식의 형태로. 1번식이 이게 뭐야? VA의 형태고 이게 VB의 형태고 이게 VA의 형태잖아. 그럼 뭐만 남아? 사라지니까 처음 순간 상대 속도만 남아. 그러니까 얘 속도가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둘은 매 순간 처음 본 순간 속도가 V0면 상대 속도가 V0면 그거를 계속 유지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워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찍어야 될 정보는 뭐 굳이 없지? 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프까지 확인을 하고 요건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보통 바꾸는 형태를 빠르게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빼자. 손잡이가 없어서 불편하다. 짠, 짜자잔, 짜자잔, 짠짠. 자, 사실은 그래프 너무 중요해요. 그래프. 그래프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 중에 뭐가 제일 필요하고 제일 유용하냐 다 잘 쓸 수 있도록 연습해 놓으면 어쨌든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그래프만 잘해도 80%는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목표가 80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에다 당연히 가속도 평균 속도식을 잘 조합해서 풀면, 그러니까 그래프랑 요거만 잘 조합해서 98% 풀려. 안 풀리는 2%를 얘네들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보죠. 세 개의 그래프. ST, VT, AT고요. 그 다음에 얘 1번 가속도가 0. 1번 무슨 운동이죠? 1번 등속도. 자, 2번은 이렇게 됩니다. 아래로 불러. 아까 얘기했던 S는 2분의 1 AT의 제곱의 형태. 자, 처음부터 0으로 출발할게요. 그래서 2번 그래프. 2번은 무슨 운동? 등가속도 플러스 F 플러스 A V가 증가하는 형태. 자, 그럼 3번은 위로 볼로. 요렇게 3번 마이너스 A의 3번이죠. 자, 그래서 3번 역시 무슨 운동? 등가속도. 마이너스 F 마이너스 A V가 감소하는. 얘는 감소하다 뭐 할 수 있어? 정지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V로 방향을 바꾸면 빨라질 수도 있죠. 구분 잘 해주시고. 자, 중요한 건 뭐야? 물리량입니다. 여기서 기울기가 뭐야? 속도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개가지수. 자,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평균 변화율. V바, 평균 속도죠. 접선의 기울기는 뉴턴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당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내가 만들자. 극한, 미분, 적분 이때 만든 거예요.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가 됩니다. 잘 외워주시고. 자, 봐봐. 2번은 파란색. 2번은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3번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점점 감소하고 심지어 여기를 T1이라고 할까? T1일 때 순간 속도가 0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순간 속도가 0인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럼 이 셋의 공통점은 뭐야? T1이라는 시간 동안 전부 다 S1에 동시에 도착했다. 셋 다 뭐가 같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같은 변이를 운동했으니까 평균 속도가 같지. 대신에 1번!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2번은 제일 늦게 출발했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3번은 제일 빨리 출발했다가 점점 느려지면서 S1에 T1이라는 시간 동안 동시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프 잘 분석해 주셔야 돼요. 자,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하죠. 문제 풀 땐 이걸 그려야 다 풀리거든. 기울기가 뭐죠? 가속도. 그래프 아래 면적이 뭐야? 변이야. 양의 면적 뭐야? 앞으로 간 변위예요. 음의 면적은 뭐야? 뒤로 돌아 온 변위가 됩니다. 구분 잘 해주셔야 돼. 자, 여기서 면적이 뭐죠?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이 되죠. AT,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자, 그러면 뭘 풀어볼까요? 그래프 하나 있었는데 스텝 2, 45페이지에 여기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44페이지 정리가 돼 있죠? 45페이지에 스텝 3번에 1번을 같이 풀어볼까요? 풀면서 연습을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줬지? AT 그래프. 가속도가 각 얼마죠? 10이지? 10m/s 제곱으로 일정하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얘가 지금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했죠. 2초, 4초, 6초까지. 그러다가 4에서 6초까지는 이렇게 마이너스 10m/s의 10m 제곱 등가속도 운동을 했잖아.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정지 상태에서 처음 속도가 얼마다? 처음 속도가 0인 운동을 출발해. 자, 이걸 속도 시간 그래프로 고쳐보자 이거지. 2초, 4초, 6초. 시간은 항상 동일합니다. 동일한 시간 동안에 이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죠. 자, 이 면적이 뭐야? 방금 얘기했죠. 속도의 변화량.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양의 면적은 속도의 증가량이 되겠지. 그럼 면적이 얼마죠? 20. 20m/s까지 2,20까지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을 한 거라고. 내가 맞게 풀었는지 확인하려면 뭘 판단하면 돼? 기울기. 여기 기울기가 여기에 y값이란 말이지. 그렇죠? 자, 가속도가 0이면 정지해 있어야 돼? 등속도 운동해야 돼? 관성이 뭐예요? 관성. 정지한 물체는 계속 그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그 운동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야죠. 그렇죠? 그게 관성이지. 그러면 현재 속도가 20을 관성으로 쭉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등속도 운동하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요렇게 바꾸고 노란 그래프는 요렇게 바꾸고 주황색 그래프는 요렇게 바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속도의 감소량이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면 이렇게 감소한 거. 되셨나요? 그럼 이걸 다시 뭘로 그려야 돼? 뭘로 그려야 돼? 위치 시간 그래프로 바꿔야지. 요렇게 바꾸고 요렇게 2, 4, 6 자, 양의 면적이 뭐라고? 앞으로 간 거리야. 면적 먼저 때려볼까? 얘 얼마? 2는 4, 반 20m. 요 면적은 얼마? 40m. 자, 요 면적은 잠깐 4에서 60까지 면적이 얼마야? 20이지? 플러스 20이야? 마이너스 20이야? 플러스 20이지? 그렇다는 얘기는 4에서 60까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간 거예요. 양의 면적이면 계속 앞으로. 뒤로 가기 전까지 뒤로 가려면 일단 한번 멈춰야 돼. 멈춘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잘 봐.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좌표값을 찍어볼까요? 쟤는 2,20m까지 얼마? 어떻게 가야 돼? 저기 아래로 볼록으로 가야죠.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다? 여기서 여기까지 40m니까 여기가 40m면 안 돼요. 40m가 이렇게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 60m가 되고 그러면 4,60까지 이렇게 등속도 운동, 기울기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했고, 자, 마지막! 속도가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있잖아. 그치? 그럼 느려지려면 어떤 형태로? 위로 볼록의 형태로 그려야죠. 위로 볼록의. 그래서 20m를 더 가서 최종 80m까지, 6,80까지 어떻게?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그려놓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싹 풀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 핵심 단어 같이 보면서 볼까요? 시간 유치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다? 속력. 그쵸? 속도 또는 속력이죠. 시간 유치에서는 사실 속도가 맞고 사실 방향이 보통 안 바뀌면 속력이랑 속도가 같죠. 아, 맨날 내려가. 자, 가속도가 처음 속도가 0보다 클 때 속도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증가하지, 그치? 브레이크를 작동한 순간 차가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뭐죠? 이걸 보통 제동거리라고 해요. 제동거리. 자, 운전자가 위협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이동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이건 좀 요즘 많이 나오니까. 자, 이런 거 잘 봐. 차가 10m/s로 일정하게 가고 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일정에 가다가 갑자기 고라니가 하고 튀어나왔어. 진짜 고라니 이렇게 울죠. 이렇게 울어 진짜 사람처럼.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받을 수 없으니까 급브레이크를. 그럼 여기서 고라니를 봤네. 그래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고라니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까지는 10으로 계속 갔잖아. 요 거리를 우리가 공주거리라고 그래. 공주거리. 되셨나요? 프린세스 아니에요. 그냥 간 거리야. 공주거리.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 여기서 정지했잖아. 그치? 그럼 이제 공주거리까지는 무슨 운동한 거야? 여기까지는 등속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일정하게 브레이크에 힘을 받은 가속도 운동을 한 거죠. 그럼 보통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주거리까지 이렇게 갔다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멈춘 거지. 그치? 되셨나요? 이 내용이 저기 왼쪽 아래 그래프 있죠? 144페이지 맨 아래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됐죠? 스텝 2, OX 개념 확인하죠. 자,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속도는 가속도죠. X. 처음 속도가 V0이고 가속도가 A인 등가속도 운동의 T초원 속도는 어떻게? 얼마죠? 처음 속도가 V0, 가속도가 A인데 T초원 얼마?
T초 속도는 V0 플러스 AT. 맞는데? 왜 X라고 돼 있냐? 처음 속도가 V0. 가속도가 마이너스 1. 방향 얘기가 없네? 그래서 X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X인가? 이상하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처음 속도가 V0고, 가속도가 A야. 그리고, T초 속력은 얼마? V는 V0 플러스 AT. 죠? 맞네요. 그러니까 부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뭐 문제가 좀 부정확하니까 패스. 자, 제동거리는 자동차의 처음 속도의 제곱 아닙니다. 자동차의 거리는 처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나요? 등가속도 운동할 때. 등가속도 운동할 때 자동차의 거리는 이거지? 아까 뭐였죠? S는, 어디 갔어? S는 2분의 L AT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동거리 또는 변이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치?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는 항상 일정한가요? 네. 가속도의 크기 방향이 일정한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자, 1번은 그럼 2초일 때 속력이 얼마야? 스텝 3, 1번. 네, 1번은. 보고 풀면 되지, 그치? 2초일 때 속도는 얼마? 요거 보면 되지. 20m/s죠, 그쵸? 요거 보고 풀면 돼. 자, 0에서 5초 동안 변이는 얼마? 0에서 5초까지 변이야? 또 하필은 5초야. 그럼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면 되지. 요 도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겠지, 그쵸? 이미 다 구해놨지? 그러니까 20, 40까지만 구했고 20을 4등분하면 여기 5네, 5. 그러면은 75m가 되겠네요. 그렇지? 자, 0에서 5초까지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해, 얘들아? 잠깐 일로 와봐. 평균 속력이 직선의 기울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몇 초까지? 5초 동안 평균 속력이었네? 그러면 그냥 걸린 시간이 얼마였어, 방금? 걸린 시간 5초고 아까 이동거리 75m였죠? 5분의 75 하면 되겠죠. 그냥 걸린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가 아니면 무조건 그냥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나 걸린 시간의 분의 변이를 구하는 거고, 등가속도일 때만 어떻게?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쓰는 거죠. 되셨나요? 자, 20m로 달리던 자동차가 멈춰야 될 상황을 발견하고 5초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5m/s 제곱을 일정 각도로 이동하다 완전 정지한 상황입니다. 공주거리 얼마죠? 자, 고라니가 나왔어. 20m/s로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0.5초 걸렸어. 공주거리는 얼마? 20 곱하기 0.5, 10m. 제동거리는 얼마? 제동거리는 멈출 때까지 거리지, 그치? 그러면 제동거리는 어떻게 해? 3번식을 써도 되고 평균 속도를 써도 돼요. 그치? 근데 지금 아직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가속도를 알고 있으니까 3번식을 씁시다. 그럼 S는 어떻게 돼? S는 2A분의 V제곱이 되죠, 그쵸? 정확하게 S는 2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0 나중 속도, 그 다음에 처음 속도의 제곱. 여기다가 가속도 대입하고 현재 20m/s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정지거리. 총 정지거리라는 건 뭐야? 두 개를 더한 값이죠. 연산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스텝 1에 47페이지를 해볼 건데 쌤이 하나만 먼저 정리를 하고 할게요. 진도를 나가고 문제를 풀어볼까? 하나만 할 건데 운동방정식을 중요한 그래프 하나만 설명해 줄게. 요거 지울게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할 때 되게 잘 써먹는 그래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속도시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물체 운동을 분석한단 말이지. 속도시간 그래프. 자, 얘가 정지 상태, 아니다. 처음 속도가 V0인 애가 이렇게 T라는 시간 동안 등가속도 운동했대. 그럼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요?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 만났다고 할게요. 왜 이렇게 그랬지? 왜 안 맞나? 이상하다. 왜 안 맞나? 내가 잘못 그렸구나, 이걸. 얘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만난다고 하죠. 그랬을 때 이게 2분의 처음 더하기 나중이잖아. 그럼 이게 평균 속도는 항상
전체 운동 시간의 이 절반인 순간 전체가 2초다. 그럼 1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평균 속도랑 항상 같아요. 이걸 잘 쓰면 물체의 운동을 되게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 정말 되게, 예를 들어 잘 봐.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2초가 걸렸어. 근데 이게 10m였대. 그럼 자, 평균 속도가 얼마야? 2초 동안? 평균 속도가 얼마야? 2분의 10이니까 5m/s죠. 그쵸? 이때 얘가 만약에 여길 1초에 여길 지나갔다면 여기의 순간 속도도 5m/s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13579 만족한댔죠. 여기가 S면 뭐 3S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2.5m, 여기는 얼마? 2.5m, 7.5m 되지.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5m 지나서 5잖아. 그럼 EAS를 가속도도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이걸 알면 되게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 또 요런 예제. 자, 요렇게 위치 시간 그래프 요렇게 주고 등가속도 운동이었대. 가속도를 구하시오. 자, 얘가 2초, 4초래. 10m를 갔대.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했어.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이것도 평균 속도 구하는 거. 자, 봐. 여기 접선의 기록 순간 속도 얼마야? 0이지, 0. 정지지, 정지. 이거 내가 이거 위로 던지면 어떻게 돼? 속도가. 감소, 정지? 반대로 증가하잖아. 감소했다, 정지했다, 반대로 증가한다고. 맞지? 그 정지한 순간이잖아. 그러면 요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 V0를 구할 수 있어. 평균 속도 구하면 얼마? 2분의 걸린 시간분의 변인의 거 얼마? 10이잖아. 이게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그럼 처음 순간 속도가 얼마야? 10m/s잖아. 그치? 그러면 가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속도 변화. 2초라는 시간 동안 나중 속도가 0이 됐고 처음 속도 10이었으니까 얼마? 가속도는 마이너스 5m/s. 방향이 바뀔 때까지는 속도가 1초에 5씩 감소하는구나. 바뀐 이후에는 속도가 1초에 5씩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평균 속도만 잘 써도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되셨나요? 일단은 시간이 어찌 될지 모르니 운동 방정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운동 방정식을 먼저 하고 연습 문제를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진도 먼저 나가고 연습 문제 같이 풀게요. 알았지? 응? 운동 방정식 어딨어? 어딨게. 대박. 얘들아 운동 방정식 어딨니 혹시? 뒤에 있나? 뒤에 있는데 문제가 여기 있나? 굉장히 뒤에 있는 느낌인데. 앞에, 아니, 네트워크. 교재 없나? 43페이지 이게 다인가 보다. 43. 페이지에 도르래와 물체와 연결된 운동 방정. 교재에는 없나 봅니다. 선생님이 할게요. 일단 거기 43페이지에 거기 위에 가속도의 법칙이 나와 있고, 그런 예제는 이따 같이 풀면 되니까 선생님이 정리하는 걸 빈 공간에다 잘 적으세요. 아셨죠? 일단은 자유물체도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다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되죠? 요거는 이거 잘 사진 찍어 놓으시고 외우세요. 알았지? 요 두 예제는 꼭 외우십니다. 물리 암기 과목이야. 자, 물리 암기 과목이에요. 뭔 소리야? 외울 게 많아. 그리고 잘 암기해 두고 복습을 하면 이해도 잘 돼. 머릿속에 없는 정보를 처음 보는 정보를 읽어가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머릿속에 암기가 된 정보를 이제 다시 차분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물리가 특히 운동역학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이유는 개념이 쉽기 때문이야, 사실. 양자역학은요,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문제가 되게 쉬워. 그러니까 개념이 쉬울수록 사실은 문제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야. 자, 일과 역학적 연애 생각해봐. 언제 배웠어, 맨 처음에? 중3 때 배웠잖아. 중3 잼민이들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가 어려워. 개념이 쉬우니까 문제를 이리저리 꼬아서 내는 거라고. 그래서 일과 역학적 에너지가 다 수능 킬러인 거야. 토크도 돌림임도 옛날에 수능 킬러로 엄청 많이 나왔거든. 개념이 쉬워. 생각을 해봐. 내가 가만히 서서 정지할 조건을 찾으면 되잖아. 일로 들어갔지. 토크랑 힘의 평형만 잘 힘의 평형은 보통 중학교 때부터 배워요. 통합과학에서도 배우고. 그러니까 힘의 평형 어렵지 않아. 거기에다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회전 안 하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개념은 쉬워. 공식 타우는 FR 사인 세타 한 줄 끝이잖아. 근데 이제 이게 응용돼서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지. 자, 보죠. 자유물체도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줄여서 운동 방정. 자유물체도가 뭐였죠? 우리 계속 봤는데 물체에다가 작용한 힘을 화살표로 표시해. 이걸 뭐라고 그래? 자유물체도. 자, 얘 5뉴턴, 3뉴턴. 알짜임이 얼마야? 오른쪽으로 2뉴턴이지. 질량이 1kg이었대. 가속도는 얼마예요? A는 뭐분의 뭐야? M분의 F잖아. M분만 정확하게 시그마 M분의 시그마 F. 이렇게. 물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총 질량 얼마? 1. 알짜임은 2. 가속도 얼마? 2m/s. 이런 식으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이 화살표를 표현한 벡터를 기반으로 해서 물체가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 하기 전에 뭐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에서 뭘 위주로 배웠어? 작용한 힘이 항상 평행인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거 위주로 배운 거잖아. 이미 자유물체도 많이 했어. 그럼 운동 방정식에서는 알짜임이 0이 아니면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F는 MA로 그 등가속도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이 운동 방정식이라고. 잘 생각해봐. 지하철 타봤죠? 무서워 못하는 사람 없지? 다들 지하철 탈 수 있잖아. 그럼 질문. 지하철이 보통 10칸이야. 10칸의 지하철은 항상 3개를 똑같이 운동을 하거든. 순간속도, 가속도, 이동거리가 같은 운동을 한다고. 내가 지하철 맨 앞칸에 탔어. 너무 빠른데 뒤로 가자. 3번째 왔더니 좀 괜찮아. 말도 안 돼. 병원 가야 돼. 정신병. 그러니까 모든 지하철은 항상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그럼 봐봐. 우리가 보통 지하철이나 기차를 보면 긴 이 10칸을 한 덩어리로 보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 전체를 놓고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전체에 작용한 힘과 가속도를 이용해서 전체의 가속도 FM의 운동 방정식, 가속도의 법칙을 분석하는 게 운동 방정식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의 가속도를 알아냈으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각 물체의 그 칸에 뭐 알짜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어떻게 나눠지는지, 또 그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각각 해석하는 게 운동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전체야, 전체. 자, 운동반의 첫 번째. 전체를 한 물체로 보고, 한 물체로 생각하고 뭘 찾는다? 운동에 관여된 힘을 체크한다. 그러니까 누가 이 물체를 운동시키는지, 기차를 누가 끌고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 거라고.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X축이면 보통 뭐야? 외력. 고난도는 여기에 누가 추가된다? 마찰력. 보통 Y축은 뭐야? 중력이 제일 중요하죠. 중력을 우리가 보통 무게라고 표현하지. 그 물체의 중력의 크기를. 자, 그 다음에 뭐 외력도 당연히. 떨어지는 애를 내가 잡아 당기거나 떨어지는 애를 더 당겨서 더 빠르게 떨어지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 다음 경사면에서 뭘 판단한다? 그냥 경사면의 가속도는 누가 결정해? 경사각이 결정하기 때문에 질량에 정비례하는 형태로 미지수를 F나 EF의 형태로 체크해준다. 요 3가지. 자, 두 번째. 전체를 하나로 놓고 역시 한 물체로 생각하고 뭘 판단한다? 가속도를 구해야지.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F는 MA, A는 M분의 시그마 M분의 시그마 F로 구해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1, 2번은 한 덩어리로 놓고 그냥
전체를 분석한 거야. 전체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럼 세 번째 뭐? 각 물체에 뭘 체크해야죠? 상호작용 관계. 한번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해결해 볼게요. 저거는. 그러면 보통은 서로 붙어있는 애는 미는 힘. 줄에 연결되어 있는 건 줄이나 용수철은 뭐야? 용수철은 서로 뭐? 당기는 힘. 보통 이 당기는 힘을 통칭 뭐라고 표현하죠? 장력, 텐셔너리 포스라고 표현하죠. 장력 T.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각물체를 분석. 그러니까 1, 2번은 전체, 3, 4번은 각물체. 그래서 각물체의 뭘 세운다? 운동방정식을 세운다. 어떻게? 시그마 F 각, 물체는 M 각 A. 이건 A는 총이죠. 전체. 요거. 무슨 소리인지 같이 해볼까요? 자, 어디부터 볼까? 저기 43페이지 스텝 3의 1번을 보겠습니다. 스텝 3의 1번. 자, 나와 가를 해볼게요. 자, 가 먼저 합시다. 이렇게. 가는 이런 구조고, 나는 이런 구조죠. 줄이 있고, 줄의 질량 무시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질량이 1kg, 3kg의 물체를요, 1kg인 A와 3kg인 A, 1kg인 A와 3kg인 B를 얼마로 당겼어? 각 8N으로 당겼고 8N으로 밀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둘은 어떻게? 마치 한 물체인 것처럼 등가속도 운동을 시작했겠지, 그치? 맞나요? 그럼 이제 가의 가속도는 얼마야? A는 총질량 얼마? 1 더하기 3, 4. R자임은 얼마? 8.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 2m/s 제곱이라고요. 쉽죠? 나도 똑같지? 나도 똑같잖아. 총질량 얼마? 1 더하기 3, R자임은 8. 그래서 얼마? 2m/s. 하나 물어보자. A R자임은 얼마야? F는 MA. 얘들아, 1 곱하기가 어려워? B R자임은 6N. 그래서 얘는 3이 6N, 얘는 1 곱하기 2는 2N. 그러니까 이 8N의 힘을 6과 이 1대 3으로 분배한 거야. 무슨 비야? 질량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기다 써드릴게요. 연결돼 운동하는, 아까도 얘기했는 모든 물체는 뭐가 같다? 항상 세 가지가 같댔지?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가 같다. 동일하다. 그래서 R자임, 운동량, 운동에너지는 각 물체의 무슨 비로 정리할 수 있다? 질량비로 정리된다. 질량비다. 이렇게.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죠. 1대 3이지, 미안. A, B 순으로 1대 3. 그래서 R자임의 B도 1대 3. 순간 속도가 V래. 운동량도 1대 3. 운동 에너지도 1대 3. 됐죠? 자, 그럼 이제 상호작용을 체크할 건데, 줄이 있으면 뭐가 있어? 장력. 잠깐. 잘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생긴 물체에다가 줄을 매달았어. 이 물체를 당기려면 힘을 왼쪽으로 줘야 돼? 오른쪽으로 줘야 돼? 당연히 오른쪽. 그러니까 장력은 항상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 거야? 줄이 연결되어 있는 줄의 방향으로. 되시나요? 줄이 연결된 데는 당기려고 이렇게 하면 장력이 사라지잖아. 줄만 풀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치?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줄은 잡아당겼을 때 줄이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하면서 줄이 끊어지지 않거나 늘어나지 않을 때 쭉 장력이 작용하면서 물체가 운동한단 말이지, 그치? 여학생들 중에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머리끈에 잡고 나 안 나. 이때 이 머리카락에 팽팽한 힘이 뭐라고? 장력이라고. 팽. 안 나? 같이 하나, 둘, 셋. 안 나. 장력이라고요. 자, 줄의 장력입니다. 자, 그럼 줄이 있으면 뭐가 있다? 튼튼하고 탱탱한 텐셔너리 포스 장력이 있다.
요렇게. 그럼 자, B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까요? B의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B만 놓고 보면 B는 오른쪽으로 8N, 왼쪽으로 얼마? 왼쪽으로 얼마? T로 당겼어. 그 힘이 얼마? 6인 거야. 근데 이거 6인 거 다 알아. 하지만 운동 방정식 형태로 MA로 써주셔야 됩니다. 서술형 있는 학교는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써야지 더 인정해 줍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 좌변에 뭘 썼어? 시그마 F, 우변엔 질량과 가속도 F. 당연히 3이 6인 거 누가 몰라. 저 6이 나온 정체가 1 곱하기 6도 아니고 0.5 곱하기 12도 아니고 이 질량 3과 가속도 2의 곱이라는 걸 아는지 판단한단 말이지. 그래서 저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운동 방정식을 세우라고 하면. 그럼 B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돼? B가 움직이는 이유는 저 줄이 끄는 장력이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얘가 안 가려고 버텨도 되고 바닥이 미끄러우면 얘가 안 가려고 버텨도 내가 잡아당기면 끌려갈 거 아니야, 목줄에. 그치? 저 줄의 장력에 의해서 T는 얼마가 돼, 그럼? T가 A의 R자임이 되고 MA가 되죠. 1kg 곱하기 1 곱하기 2라는 거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이걸 그냥 T는 2 쓰는 것보다 T는 MA 쓰고 2를 쓰는 게 좀 더 완벽한 운동 방정식의 형태라고요. 됐죠? 자, 그럼 질문. 이제 A가 B를 밀었지. B는 왜 움직여? 자, 미안해. 8N은 A를 밀었는데 B는 왜 움직여? A가 B를 미니까. 우리가 무조건 작반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제일 빠르고 쉽댔어? 주어랑 목적을 바꾼다. A가 B를 밀어. 반작용이 뭐야? B가 A를 밀었잖아. 그러니까 줄이 A를 당겨는 반작용은 A가 줄을 당기는 거고, 그럼 결국 연결된 줄은 B를 당기고 결국 B가 줄을 당겨. 그래서 여기서는 작용과 반작용. 보통 문제에서 줄이 B를 당기는 힘을 구하시면 뭘 구하라는 거랬어? 줄이 A를 당기는 힘을 구하라는 뜻이라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B가 A를 미는 힘을 구하시면 뭘 구하라는 뜻이야? A가 B를 미는 힘을 구하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을 스몰 f라고 해볼게요. 여기서는. 그럼 반작용, 스몰 f가 뭐라고? A가 B를 미는 힘이죠. 그럼 반작용은 뭐야? 마이너스 스몰 f고 마이너스 스몰 f는 뭐야? B가 A를 미는 힘이 되죠. 자, 운동 방정식 A 먼저 세워볼까요, 그럼? A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A만 집중해서 보면 오른쪽으로 8N으로 미는데 B가 얼마로 밀고 있어? 스몰 F로 밀고 있잖아. 그렇죠? 자, 시그마 F를 썼으니까 우변에 뭘 쓴다? MA 1kg 곱하기 2m/s 제곱이라고. B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세운다? B의 운동 방정식. B만 봐. B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야? A가 B를 미는 힘이 스몰 F가 R자 힘이 되고 이게 얼마? MA가 되죠. 질량이 3kg, 가속도 얼마? 2m/s 제곱이 되죠. 되시나요? 그럼 결국 A와 B의 상호작용 관계 스몰 F. 잘 봐. 그림을 딱 보면 보통은 외력이 직접 작용하지 않은 물체 있지. 여기선 A, 여기선 B. 외력이 없는 물체 R자임이 결국 뭐야? 두 물체의 상호작용 관계가 되는 거예요. 되시나요? 자, 그럼 이제 중력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력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 어디로 가시냐면요. 어디로 갈까요? 저기로 가자. 54페이지 4번으로 보죠. 54의 3. 찾으셨나요? 54페이지 4번. 찾으셨나요? 네. 자, 그럼 A와 B가 둘 다 도르래에 걸려 있죠? 고정 도르래 뭘 한다? 힘의 방향을 바꾼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전체를 펼쳐놨다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Y축으로 움직이는 애는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력이 되게 중요해. 자, 중력 가스는 웬만하면 뭘 쓰지? G는
10m/s 제곱을 쓰죠. 얘 무게 얼마야 그럼? F는 MA, W는 mg로 표현하죠. 무게 웨이트는 질량과 중력과 수동. 얘는 얼마? 80N. 얘는 20N. 그럼 질문. 얘가 A보다 B가 무거우니까 둘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맞나요? 그럼 가속도의 방향. A는 아래로 가속되고 B는 위로 가속되지. 자, 아주 중요하겠다. 내가 선생님 빼먹었겠네. 운동 방정식 쓸 때 항상 가속도를 플러스로 정한다. 그래야 부호 실수를 안 해요. 그래야 쉬워지고. 그래야 연산할 때 쉽고. 야, 보통 차이를 뺄 때, 변화량을 뺄 때 큰 데서 작은 걸 빼는 게 유리해? 작은 데서 큰 걸 빼는 게 유리해? 미미한 차이지만. 큰 데서 작은 걸 빼는 게 유리하지 부호 실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전체 가속도 구해볼까요? 총 질량 얼마예요? 일단 1, 2단계는 전체를 하나로 놓고 본다. 3, 4단계만 따로 놓고 본다. 구해 나온 정보로. 총 질량 얼마? 2kg 더하기 8kg, 10kg. 전체 알짜임은. 자, 잘 들어. 얘랑 부호가 뭐야? 같죠? 같은 부호지. 자, 얘랑은 부호가 어떤 부호야? 반대 부호잖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펼치면 어떻게 돼? 80이랑 20인데 펼치면 80 빼기 20인 거 아니야. 되시나요? 써주겠습니다. 알짜임. 자, 가속도의 방향으로 80N 빼기 20N. 그럼 얼마? 6인가요? 6m/s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자, 이제 1, 2단계 해결이 됐네. 그치? 그럼 3, 4단계를 보겠습니다. 강물체 운동 방정식. 자, 줄이 있으면 뭐가 있다? 튼튼하고 탱탱한 장력인. 자, 질문. 하나 물어보자. B는 중력이 커, 장력이 커, 둘이 똑같아? 중력이 커요. 봐. 중력이 장력보다 크니까 아래로 가속되는 거야. 똑같으면 등속도 오거나 정지할 거라고. 장력이 더 크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겠지. 그럼 여기는 중력이 커, 장력이 커? 장력이 크지. 그러면 장력의 범위는 또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80보다는 작고 20보다는 크다는 거 알 수 있다고. 장력은 가속도에 따라 그때그때 변하는 값이야. 일정한 값이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얘를 잡고 버티고 있대. 그러면 줄의 장력이 얼마야? 80이지. 얘가 잡고 버티면 정지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B의 알짜임이 0이란 뜻은 뭐야? 중력이 80이면 장력도 80이어야 되잖아. 그치? 자, 보죠. 운동 방정식 A, B. A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제? A는 여러분들이 불러봐. 힘은 두 개. 뭐? T 마이너스 얼마? 20. 시그마 F죠? 우변은 뭘 쓰면 돼, 이제? MA 얼마? 2kg 곱하기 얼마? 아까 구해놓은 6m/s 제곱했죠. 자, B의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돼? 그렇죠. 80 마이너스 80N 빼기 얼마? T는 MA 얼마? 8kg 곱하기 얼마? 6m/s 제곱이죠. 그러니까 가속도만 나와도 바로 둘이 질량을 알짜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얼마? 86에 42, 26에 12 이렇게 알아야 된다. F는 MA. 되셨나요? 자, 보통 작반 관계에서 줄이 B를 당기는 힘을 구하셔. 뭘 구하라는 얘기다? 자, 줄이 B를 당기는 힘이 얼마죠? 라고 물어보면 보통 90% 이상은 뭘 물어보는 거야? 줄이 A를 당기는 힘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물리학의 대부분의 문제는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이 같은지를 아는 걸 묻는 거야. A가 얼마죠? B 구하라는 뜻이야. B가 얼마인가요? A 구하라는 뜻이라고. 되셨나요? 우리 잠깐 쉬었다. 33분입니다. 7분만 쉴게요. 7분만. 할 게 많아서.